담당 과장이나 담당자가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한 분당 한 건씩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때는 기자님의 소속과 성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충남교육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경희 교육국장님께서 2024년 충남형 늘봄학교 추진 현황과 2학기 준비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국장 신정희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성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늘봄학교는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중요 국정 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충남형 늘봄학교 현황과 2학기 전면 시행 대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3년도 2학기에 72교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희망학교 119교에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2시간 2개 강좌 총 맞춤형 프로그램에 8,900여 명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 돌봄교 125명, 저녁 돌봄 17교 27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늘봄 교실 참여를 위해 17명의 보조 강사를 지원했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누구나 누리는 늘봄학교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해 문화예술 체육 130개 강좌 80명의 강사를 지원하였고 상상 늘봄 교실 41교 65강좌 에듀테크 혼합 수업 소프트웨어 늘봄 프로그램 43교 농촌 체험농장 연계 프로그램 19교 등 지역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 업무 경감 해결을 위해 1학기 우선 시행교에 인력을 배치하였고 교육지원청에 구축한 늘봄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강사 선발, 보조인력 채용, 인건비 지급 등 맞춤 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늘봄학교 2학기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424교 중 휴교 2교를 제외한 422교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학교 교사 업무를 줄이기 위해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과대 과밀학교와 특수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인력 240명을 배치하고 소규모 학교는 교육지원청 늘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하며 업무 표준화 매뉴얼과 업무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공간 부족의 문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 밖 늘봄 체계를 구축해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는 충남 온종일 마을 방과후 학교 20개소, 각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40개소, 아파트 단지 내의 커뮤니티 공간 22개소 등에서 방과후 학교의 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한 지역 공간을 확보하여 학교 밖 돌봄 시설, 동네방 내 늘봄 교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학교 유효 공간을 활용한 충남형 늘봄 지원 거점센터를 천안과 보령에 구축하고 늘봄학교 초과 수요를 해소를 위해 저녁, 방학, 일시 돌봄 등 다양한 형태의 늘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물론 질 관리를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지자체,
지역기관과 연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면밀한 검토와 보완으로 정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충남형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기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팀장님. 이학기 시행했을 때 일본 출판사고 표현하는 걸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떠올 수 있을까 하는. 지금 이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여기 발표한 것과 같이 119교에서 우선 시행하는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를 100교에 배치해서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줄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2학기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240명을 뽑아서 실무사? 돌봄 실무사? 늘봄 실무사라는 명칭으로 240명을 채용해서 좀 빨리 다른 시도보다 채용해서 8월 1일자로 배치해서 안정적으로 늘봄학교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40명은 30교 초등학교와 10교의 10교의 특수학교에 배치하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늘봄 지원 실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닥이 정리된 게 교육부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았고요. 아직 정리된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40명은 어떤 그 채용 기준은 교육 공무직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많으십니까? 네, 김지영 기자님. 네. 담당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소규모 학교라 이 돌봄사가 있어서 진행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혜경 장학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팀장 이혜경입니다.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소규모 학교는 지금 각 시군 교육청에 있는 늘봄 지원센터에 장학사님과 주무관님을 지금 5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맞춤형 순회 강사 지원이나 아까 국장님께서 브리핑하셨던 프로그램 강사, 보조 인력 배치, 그 다음에 재료비를 지출하는 것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규모 학교는 이미 방과후 학교와 돌봄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평양 늘봄학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좀 1시부터 3시까지를 좀 준비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가 지금 이 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중복되는 부분 좀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다양성이나 좀 이 늘봄학교를 방과후 학교에 있는 학교하고 늘봄학교는 따로따로 별도 운영하는 것인지. 지금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전 이게 혼용되는 시기라 용어상으로도 지금 문제가 좀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3월 1일자 부임해서 이렇게 자세히 듣다 보니 이제 조만간에 한 1, 2년 후에는 25년 정도 되면 용어가 정리가 될 텐데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의 방과후 학교, 그 다음에 기존의 돌봄교실, 플러스 정부에서 발표한 그 늘봄 학교에 가장 포커스가 되고 있는 부분인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이게 뭐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희망 학생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개념이지만 1시부터 3시까지는 무료로 지원하고 3시 이후부터 5시에 또 있을 아이들은 희망을 해서 자기가 돈을 내서 하는 거 수익자 부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했듯이 아침 돌봄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저녁 돌봄도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돌봄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대전일보 임신영 기자입니다. 네. 네,
그 일부 지역에서 늘봄학교 교사분들의 뽑힌 일부 교사분들 능력이 좀 충분치가 않아서 현장 교사들이 잠깐 그 업무를 맡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충남인가요? 전북인가요? 충남이에요? 충남에서 예. 아. 그런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교사분들 더 이제 이 학기 좀 이제 늘어나게 확대되게 되면 이제 그런 교사분들을 더 충원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뭐 충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마련이 돼서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된 상황인 건가요?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의 질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저희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 좀 특이하고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누어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대학과 또 유관기관,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아까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그램 다양화는 물론이고 질 관리를 위해서 학부모 모니터링단도 활용하고 지자체와 지역기관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또 드렸고요. 한 가지는 뭐 모든 정책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잠시만. 예.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그리고 그런데 자기를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 지금 운영한 지한 50일은 되지 않았습니까? 50일 됐죠. 50일 예. 있는데 한 이제 3월 1일자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 어떤 자질이나 지도력의 문제로 중간에 사직한 인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자기 어떤 시상에 아니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교사 자질이 떨어져서 학교 측에서 사퇴시킨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바뀐 거 제가 알고 있죠. 저기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프로그램 강사는 저희가 그만둔 걸로 보고받은 건 없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로 투입한 100명의 교사 중에 중간에 그만둔 교사는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몇 명이나? 2명이 그만둔 저희 제가 파악한 거는 논산에 2명이 그만둬서 다시 전문 채용하고 강사도 제가 중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파악해 왜냐하면 보도록 강사가 하겠습니다. 그만뒀을 경우에는 지원청에서 대체 강사를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요. 정원의 기간제를 같은 경우는 저희 본청과 지원청에서 강사를 구해서 채용해서 학교에 배치를 했거든요. 학교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본청과 지원청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저희가 파악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네. 뉴스프리즘 박상민 기자입니다. 네.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성인 위원 확보 등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건 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오늘 주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 그 당의 학교에 다 설치가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3월 28일 기준으로 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권보호위원회는 그렇게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지역교육청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 3월 초쯤과 둘째 주에 본청에서 교권 담당하는 곳에서 다 연수를 마친 상황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말씀 네, 좀 예, 저는 개념적인 걸 하나 드리거든요. 네. DCN의 백승일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예. 지금 보도자료는 김지철 교육감님으로 나오고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교육국장님 오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기자회견에 이게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국장님 하시는 건가요? 오늘 뭐 어차피 이거 정책이기 때문에 교육감님 교육국장님이 하고 하셨어도 대신에 예, 교육감님께서, 전체적인 예. 이런 것들은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예, 없으시면 예, 이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